아니, 이 나이에 건물 한 채도 없이 빈손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혹시 집이나 상가는커녕 주차장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사신 거예요?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시골인데 그래도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딸은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골 생활이라니 말도 안 되죠. 아, 혹시 결혼시켜서 농사 짓는데 공짜로 부려먹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딸을 무료 노동력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더라면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보니 저희가 너무 호구 같네요. 애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아니, 이런 식으로 살면서 결혼은 무슨, 지금 결혼을 꼭 성사시켜야 하는 건 그쪽 집안 아닌가요? 어떻게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세요? 웃기지도 않네요. 저희야 솔직히 이런 빈털털이랑 결혼하면 손해나는 장사죠. 우리 딸은 집 한 채는 기본으로 가진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쪽 아드님은 이제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나이도 있고 외모도 그렇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신부감을 구하시려나? 요즘은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자산이 없으면 아예 등록도 안 받아준다던데 아직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결혼이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현실을 좀 보셔야겠어요. 신부 측이 신랑 측을 선택하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60대입니다. 1년 전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10분 만에 아들의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죠. 누구보다도 아들의 결혼을 간절히 바랐던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결정했다니 많은 분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며 아들의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단순히 땅만 일구는 게 아닌 땀과 노력으로 일군 자부심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고생도 했지만 가족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집 한 채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집안은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직접 듣기에 참담했습니다. 화기애애할 할 것만 같았던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의 첫마디부터 집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곧이어 시골과 농사라는 단어를 마치 결점처럼 이야기하셨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우리 아들을 외모도 평범하고 경제력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비록 화려한 건물은 없을지 몰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전부인 양 행동했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저는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건물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위로 들일 생각을 하냐.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다면 우리 딸이 가서 그 고생을 다 해야 하겠네요. 도대체 어떤 장점을 보고 허락해야 할까요? 심지어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주변 누구에게도 이 일을 털어놓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그날의 일들을 잊으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우리 아들은 성격이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외모는 평범할지 몰라도 누구보다 밝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들입니다. 평일에는 직장 일을 바쁘게 하면서도 가족을 챙기는 우리 진철이 땀 흘리며 주말마다 어김없이 농사일을 거들러 내려왔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번엔 그만 와도 돼. 평일에도 바쁜데 주말까지 고생이 많아.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엄마, 아빠, 우리 둘이 할 수 있으니 쉬어. 에이, 무슨 소리예요? 부모님 뵙는 게 더 좋죠? 제가 와야 무거운 거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는 것보단 여기가 좋아요. 진짜로. 그런데 엄마, 우리 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하하, 아니야. 이제는 우리도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면 따로 살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니? 그나저나 매주 이러면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텐데. 좋은 소식은 없니? 응. 아, 괜찮아요. 여자친구도 바빠서 평일에 가끔 보고 집도 가까우니까요. 또 결혼 얘기하시려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결혼은 여자친구도 승진 준비한다고 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5년이나 사귀었으면 됐잖아. 근데 요즘 통 연락도 없더라. 무슨 일 있니? 무언가 숨기는 듯한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쓰였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엄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연락하던 우리 아들. 혼자 살면서도 늘 씩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던 아들이었죠. 엄마, 오늘 비 많이 온대요. 농사일 걱정되네. 아, 맞다. 지난번에 고장났던 건 잘 써지죠? 아버지는요?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거기 날씨는 어때요? 길이 미끄러울 테니까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영양제는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내가 보내준 거 매일 챙겨 먹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매번 신경 써주고. 이제 그만 보내도 돼.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어.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몸 챙기는데 신경 써. 아니에요. 제가 챙겨드려야죠. 영양제는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집에서 쉬세요. 누나들한테도 이렇게 자상한 우리 아들. 맞벌이하는 누나들을 위해서 조카들 저녁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더라고요. 딸들과 통화를 할 때면 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철이가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여서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 걔는 주말마다 거기 내려가는가 봐. 이러다 농사일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철이가 우리 집 오면서 반찬 이것저것 가지고 왔던데 이거 엄마가 만들어 보낸 건 아니지? 아이고, 걔는 나도 안 하는 걸 반찬 만들어서 또 가지고 갔다니. 누나들 바쁠까봐 반찬 해다 주는 것 같네. 참, 어쩜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냐. 주변 엄마들이 진철이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란다. 그렇게 살뜰하고 잘하는 아들이 어디 있냐면서 얘기한다. 다음 주에는 왜 다 같이 모여?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여서 밥 함께 하자고 하던데 이번에 진철이가 애들 봐줬거든. 애들이 삼촌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했나 봐. 그래서 이참에 집에 가서 얼굴도 보고 다 같이 놀기로 했어. 아휴, 진철이 없었으면 어쨌나 몰라. 저번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 있었거든. 그때 급하게 진철이한테 애들 부탁했는데 밥도 싹 먹이고 집도 싹 치우고 애들도 우에서 간 거 있지?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걸 진철이가 도와주고 있구나. 그나저나 진철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네. 그렇게 살뜰하게 가족들 잘 챙기는데 어떻게 된 게 결혼 소식은 안 들릴까? 걔는 여자친구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하나? 들어보면 여자친구한테도 잘하는 것 같던데. 아이, 엄마? 가족들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다고 오겠어. 부담돼서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안 그래도 내가 진철이한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너무 잘하면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우리야 진철이 덕분에 편하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가족들 챙기며 시집살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한편으론 그런 게 걱정이긴 해. 저뿐만 아니라 누나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은 이상하게도 결혼 소식이 없었어요. 여자친구를 잘 만나는 것 같았지만 오래 사귀어도 결혼 얘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면 저희에게 하는 것처럼 여자친구에게도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왠지 너무 가족과 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딸의 말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도 이 얘기 때문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들은 그 뒤로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휴가가 있을 때에도 늘 가족이랑 보내려고 노력했고 소소한 선물들도 전보다 더 많이 하기 시작했죠. 천자리 속에 자리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들은 결혼 생각도 없고 연애 생각도 없다면서 한사코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들이 마음에 든다면서 만나자고 했다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철아, 누나가 얘기하던데 누가 널 만나보고 싶대. 아니, 근데 왜 거절했어? 응, 한번 만나보면 어때,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 누나 말로는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완전 좋대. 안 맞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일단 한번 만나서 수다나 떨어보지. 그래. 엄마, 난 아직 여자친구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 가족이랑 있는 게 더 편해요. 꼭 여자친구 만나야 돼요? 결혼도 꼭 해야 되나? 엄마는 그냥 제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갑자기 결혼하기 싫다니. 예전엔 빨리 결혼하고 싶다더니. 무슨 일 있었어? 아들 혹시 전 여자친구 생각나서 그래.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이것저것 좀 해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니까 결혼이 꼭 필요할까 싶고, 전 우리 가족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가족들이랑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결혼이 꼭 필요할까 싶네요. 아무튼 당분간은 연애고 뭐고 다 패스예요. 아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는 연애도 결혼도 싫다고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만 붙어 있고 심지어는 시골로 내려와서 살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이러다가 우리 아들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다들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달래고 또 달래서 겨우겨우 도시에서 살게 했어요. 소개팅은 죽어도 싫다고 하고 결혼은 꿈도 꾸기 싫대요.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짜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생각도 깊고 밝아서 좋아요. 사실 만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한번 만나보려고요. 그동안 제가 결혼도 안 하겠다, 연애도 안 하겠다고 해서 걱정 많으셨죠? 이제 친구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드리러 갈게요. 어머, 여자친구 생겼니? 축하한다, 아들. 여기까지 뭐 하러 와? 안 와도 되고 주말에도 여자친구랑 데이트해. 내려오지 말고 데이트하고 잘 지내려.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네. 그래,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엄마가 기대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니까 엄마도 좋네. 엄마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여자친구가 얼른 결혼하고 싶대요. 사실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얘기는 좀 이르긴 한데 저도 여자친구 좋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어요.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일찍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오래 만나보긴 해야 될 것 같죠? 계절은 한 번씩 지나보면 좋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래 만난다고 또 결혼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너희 둘이서 잘 맞고 결혼해도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하는 거지. 일단은 잘 사귀고 있어. 그래야 결혼도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니까. 아들은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다며 저에게 알렸어요.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소식에 저는 누구보다 기뻤어요. 연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를 오겠다고 했지만 먼 거리라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며 말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저희 집으로 깜짝 손님이 방문을 했어요.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였죠. 첫 인상에서부터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이거 받으세요.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싸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반가워요.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먼 길까지 오느라 고생했겠네. 얼른 앉아요. 아들이 오늘 혼자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같이 왔어요? 쉬는 날 둘이서 데이트하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 일도 도와드리고 같이 저녁도 먹고 해서 내일 올라가려고요. 진철 씨랑 다 얘기했어요.
오늘은 일 도와드리러 오기로 정한 거거든요. 자,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완전 힐링이야. 오는 길에 하나도 안 피곤하고 기분 최고였어요. 어머님 댁이라 그런가 봐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첫 만남부터 너무 착하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는 많이 어리긴 했지만 순수하고 예뻐서 결혼할 수 있을까 좀 걱정했는데 착한 성격에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정식으로 다시 왔을 때는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싶을 정도로 기뻤죠. 아버지,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하고 날짜 잡고 바로 결혼식 올리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이직 준비 중인데 그 전에 결혼하면 딱이에요. 엄마는 어떠세요? 당연히 좋지. 완전 찬성. 우리 귀여운 지영이가 며느리로 온다니 얼마나 좋아. 축하해. 너희 둘이 잘 만나는 거 보면서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결혼한다니까 눈물 날 것 같네. 그럼 저쪽 부모님한텐 얘기했어? 우리보다 먼저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인사드렸고 내일 정식으로 허락받으러 갈 거예요. 지영이 부모님이 바쁘셔서 먼저 못 뵈었어요. 그래도 한번 인사는 드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뻐요. 솔직히 좀 걱정했어요. 너무 이르다고 하실까 봐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넌 이제 다 컸고 결혼할 나이인데 뭐 1년은 봐야 된다 했지만 더 일찍 해도 상관없지. 엄마는 진짜 너무너무 기뻐.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바로 이거야.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데서 얼마나 좋아. 우리 집은 두 사람 결혼 허락하러 왔을 때 완전 잔치 분위기였어요. 딸들도 다 인사하고 좋아했고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다들 기뻐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 상견례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인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아들한테 무슨 일 있나 물어봤어요. 야, 진철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없고 안 내려와? 바쁜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좀 축 처진 것 같던데. 엄마가 좀 걱정되네.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영이랑 티격태격했어? 아님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별일 없어요. 지영이랑도 다 잘 돼가고 있어요.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랑은 잘 지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빠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털어놔. 엄마는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줘, 알았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아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결혼 얘기가 안 나와서 뭔가 있구나 싶었죠. 그러다 큰딸이 조심스레 연락이 왔어요. 저기 엄마, 사실 고민하다가 말하는 건데 엄마, 진철이 결혼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진철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영이네서 진철이를 엄청 반대한대요. 다른 좋은 집안에서 선 자리가 들어왔다면서 갖고 헤어지라고 한다더라고요. 지영이네서 반대한다고? 아이고, 그래서 얘가 얼굴색이 안 좋았구나. 진철이는 뭐래?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다더니 지영이도 헤어지자고 했어? 아니, 그건 아니래요. 지영이는 결혼하고 싶대는데 집에서 엄청 반대를 한대요. 아, 걔가 외동딸이잖아. 집에서 너무 반대해서 지영이도 많이 힘들어한대요. 그런 상황이래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씀드려요. 혹시 나중에 안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집에서 반대하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진철이가 많이 힘들겠다. 난 모른 척 할 테니까 내가 옆에서 잘 달래주고 위로해줘. 아들이 지영이네 집에서 엄청 반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결혼 좋다고 하고 상견례까지 잡으려 했는데 갑자기 좋은 집 자제분이랑 선자리가 들어왔다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대요. 우리 아들도 지영이도 서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반대하니까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죠. 우리 아들 누나가 얘기해 주던데 지영이네서 반대가 심하다며. 왜 그러시는 건데? 엄마도 딸 키우는 입장이라 이해는 가. 게다가 지영이는 외동딸이잖아. 근데 진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영이가 아직 어려서 사회생활도 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나 봐요. 결혼하면 환경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게 걱정되시나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잘 설득하고 있대요. 그래, 너희끼리 잘 얘기해서 결정해. 지영이도 힘들 텐데. 천천히 생각해봐, 알았지?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랑 누나들 다 내 편이야.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네, 걱정 마세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짧아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처음에는 오케이 하시다가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진짜 맘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혼자서 고민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찡했어요. 사실 사돈집 입장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둘이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시간 지나면 다 풀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견례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갑자기 왜 이러나 했지만 티는 안 냈어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까 사돈 내외분들 표정이요.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집안 이것저것 캐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워낙 잘나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얘가 자꾸 결혼하자고 해서. 근데 뭐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야죠. 요즘도 신랑 쪽에서 할 게 많은데. 하하,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저도 딸 둘 시집 보냈거든요. 아무리 사위가 좋아도 내 딸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귀하게 키웠어요.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저한텐 정말 소중한 아들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시댁이 괜찮으면 뭐 한번 봐줄 수도 있죠. 그나저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면서요? 규모가 좀 크나요? 땅도 꽤 있으시겠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물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그걸로 신혼집이라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부동산 시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건물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신혼집으로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요즘 세상에는 경제적인 기반도 중요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농사일도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준비해 두었어요. 저희는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답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염려 마세요. 시골에 살지만 젊은 부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사일도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이 나이까지 모아놓은 게 없다니 좀 걱정이네요. 한 말씀 드리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 우리 딸이 고생할 것 같아서요. 시골 생활이 쉽지는 않을 텐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사위와 사돈 모두 조건이 좀. 사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모욕적인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아들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앉아만 있었고, 며느리는 이 자리의 무게와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안사돈은 마치 미리 대본이라도 준비해 오신 것처럼 자리에 앉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우리 가족을 향해 이런저런 모욕적인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안사돈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파혼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온 소중한 아들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파혼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하하,
저희 가정이 많이 부족해 보이시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뿐이라 얼마나 초라해 보이셨을까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꽤 큰 규모의 기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농사 짓겠다고 시골까지 내려온 게 아닌데 참 안타깝네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아직도 이렇게 편협하시다니. 여기 저희 회사 명함을 한번 보시죠. 나중에 어디선가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달리 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마 여기 이 회사 사장님이 맞으신가요?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 사장님은 훨씬 젊은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거짓 명함까지 만드시는 건 불법 아닌가요?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다면 얼마든지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줄 아셨겠지만 건물은 없어도 저희가 이 회사를 직접 설립했고 현재는 대주주로 있답니다. 얼마나 더 대단한 집안의 따님을 시집 보내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네요. 제 아들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겠네요. 처음부터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유도하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원하시는 대로 정확히 그렇게 되었네요. 이런 식의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시니 오히려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바가 파혼이니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기업체 사장님이라는 게 사실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앉아서 다시 한번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이제 와서 정리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시골에 사는 것도 건물 하나 없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기업체가 있다니까 태도가 바뀌시는 겁니까? 이런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시니 더욱 확실해졌네요. 저희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할 것 같으니 자리를 정리하시죠. 사실 저희는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삶의 질을 찾아 귀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시니 참 안타깝네요.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며 살다 보니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저희가 일구어온 기업은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신뢰와 명성을 쌓아온 중견기업이었죠.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명함을 보신 순간 사돈댁의 표정이 180도 바뀌는 걸 보며 오히려 마음이 더욱 씁쓸해졌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성인이 된 후 아들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처음 반대하실 때부터 우리 집안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런 불편한 상황까지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에 관계를 정리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우유부단했네요. 상견례를 하자고 하실 때 반대가 누그러질 거라 기대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아, 괜찮단다. 아빠는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이런 시련도 인생의 한 부분이야. 오히려 결혼 전에 이런 일을 겪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결혼 후에 알게 됐다면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됐겠니. 이번 일은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돼. 너는 괜찮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사실 엄마랑 아빠는 알고 있었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저쪽 집안에서 이미 반대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거든. 하지만 내가 직접 깨닫기를 기다렸던 거야. 알고 계셨어요? 지영이네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는 결혼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를 좋게 봐주셨고 처음에는 결혼을 허락하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 믿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한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부모님께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드려 정말 죄송해요. 아들아, 전혀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다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단다.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한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 엄마는 저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집안에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지영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도 엄마 생각에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영이와도 이제 헤어지려고요. 처음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지영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해 줄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영이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직접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반대를 핑계로 결혼 이야기를 미루기만 했죠.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지영이의 태도를 보니 결혼에 대한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부모님께서 그토록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이제는 저도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헤어지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고 그 후 며칠 동안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저희 집에서 머물렀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었죠.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아이는 제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준 그 아이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안사돈이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사실 저희 딸이 집안의 하나뿐인 자식이라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고 싶은 욕심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딸은 성격도 좋고 애교도 많아서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 아이예요. 제 지나친 욕심으로 이를 그르쳤으니 저만 미워하시고 우리 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순간 예전에 들었던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지영이가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그런 태도에 그만하세요라고 말했더라면 어쩌면 제 마음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모진 말들을 쏟아내는 동안 지영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아마도 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에게 제 소중한 아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워낙 순진해서 그랬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수하게 자라서 그런 거니 뭐 그러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도 아드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니 너무 힘들어하는데 둘이서만이라도 다시 만나보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결혼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많이 고민해봤어요. 아들이 깊이 생각해본 끝에 더 이상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통해 저희 가족 모두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과 인연을 맺고 싶어요. 저희와 아들 모두 이런 마음이니 더 이상 찾아오시거나 연락하시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던 그쪽 식구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끊더니 이후로는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깨끗이 사라졌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늦게까지 혼자 산책도 하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음을 추스르더니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답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건 그 집안이 딸을 마치 거래 수단처럼 여기면서 좋은 조건만 찾으려 했다가 오히려 큰 코를 다쳤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너무 물질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나 봐요. 이제는 그 집에 선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처신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깨달았겠죠.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정말 착하고 예쁜 마음씨를 가진 여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한 연애 중이에요. 이번에 만난 친구는 겉모습도 예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 가족들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새로운 사랑에 푹 빠져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엄마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때의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더욱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답니다.